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무역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양국은 지난 7차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간 경제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4일 통과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국방장관 보증이 없는 한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도록 명시됐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28,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정책을 계승하는 내용으로 향후 한미 동맹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가 국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핵심 무기 공급자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에서 예정됐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논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이스라엘 빈 살만 총리가 2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공습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 중동 정세에 급변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의에는 각국 외무장관들이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이 5년 내 시간당 1,500엔, 약 14,000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나온 조치지만 야당은 정부가 임금을 직접 조절할 수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4일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0.26% 오른 39,020.45로 S&P 500 지수는 0.14% 상승한 5,210.3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7% 오르며 16,402.11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전 전망에 힘입어 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유가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발언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14일 8월물 서부 텍사스산 WTI는 배럴당 66.98달러로 2.25% 떨어졌고 브렌트유 9월물도 1.63% 하락한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국제 금값이 차익 실현 매물에 힘입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14일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3,355.60달러로 0.25% 떨어졌습니다. 달러 강세와 주식시장 회복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4일 트럼프는 50일 내 휴전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2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바이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임상시험 건수와 바이오 분야 논문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 굴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